방일 외교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오므라이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 텐데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지 민서유 정치 토크쇼에서 두 번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방일의 이유를 들어서 시급한 현안 해결 때문이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안 중 하나가 수출 규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가 우리보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큰 사안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이고 지금 WTO 제소를 취하했는데도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못 얻어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슨 영업 뛰러 갔는데 무슨 영업 성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팔아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팔아 갔는데 상대 쪽 이익만 옹호해주고 온 거잖아요. 그런 영업사원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물건 팔러 갔다며.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됐어요. 과거에 조금 굴욕적인 정상회담도 있고 좀 실패한 정상회담이 있어도 보통 어느 정도 하냐면 6대4. 그러니까 6을 양보하고 4는 얻어오는 경우. 네. 그때 좀 손해봤다 이렇게 하면서도 좀 참자 이랬는데 이번에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실 이 정도로 하나도 못 얻어오는 외교를 처음 봐가지고 네. 자 이런 겁니다. 좋아. 사과 안 받아. 네, 좋아. 그러면 경제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330조의 MOU를 맺었잖아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는 도대체 몇 천억 원, 몇 조? 어떤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므라이스하고 맥주 2잔. 폭탄주. 폭탄주. 한국산 소주를 섞은 폭탄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경제주의, 외교에 있어서 경제주의 일변도도 우리가 비판하지만 그래도 뭐 하나 경제라도 이득이라도 얻어오면 네. 그래, 이 정부는 역사 인식은 낮지만 그래도 돈은 벌어왔다. 이렇게라도 내가 양해를 하겠는데 네. 그렇죠. 아니 이 사람은 뭘 얻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영업은 어디 있냐는 거야. 이런 영업이 차라리 하지 말고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한 이후 한일 간에 예를 들면 그 물밑에서 외교 라인들을 가동해서 얻을 것을 확실하게 얻어낸 다음에 갔었어야 돼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우리가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일본하고 풀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양보를 안 한다 아. 라고 해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는 약간 등거리 압박 이것도 할 수 있죠. 네. 그것도 할수 있죠.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근데 뭘 덜컥 일본부터 가갖고 일방적 양보를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요?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이 제일 원하는 걸 해줘서 가서 칭찬받으려고 미국 대통령이 야 잘했다. 네. 전 이것도 굴욕적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미국 가서요 잘했다는 소리 들을 때가 아니라 미국과 현안을 풀 경제적 이슈가 너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가서 활발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 과도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빈 방문하고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온 관심이 집중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도체 아니, 그건 어차피 하게 돼 있는 건데 뭘. 아니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보조금 문제나 이런 것도요.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나오고 나서야 정부 간 협상이 시작됐대요. 그 반도체 보조금. 그러니까 다 뒤로 밀어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좀 주고 있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어. 저 같은 사람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살짝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개인의 음모론이 아니고 뭐 국립외교원장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쫙 취합을 해봤어요. 취합을 해보니까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외교부 실무자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외교부 실무자는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초고위층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 사이에서 결정한 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가서 정상회담 하는 거, G7 가는 거. 네. 그 외에도 예측하는 것들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북한에 의한 긴장 관계가 고조됐을 맞아요. 때 네. 우리는 한미일 어떤 뭐 안보 확장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준비해 왔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의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조성해서 이것이 총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수층의 결집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용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식의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제법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그 얘기를 전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진짜 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뭔가 네. 한미일 공조체제를 갖춘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것. 이걸 총선 관련된 주요 전략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 미국이 오래전부터 일본과 한국이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삼국 동맹을 완성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해왔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끊임없이 균형자 외교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강화시키지만 미국 한미일 군사 동맹을 완성시킬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하고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익으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잃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일본과는 과거 역사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도 여기에 시장 그 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균형자적인 외교의 양해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물론 미국은 불편해했어요.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반중국의 입장에 서서 일본처럼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했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또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식의 반중 노선에 전면에 설 수는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하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중국, 러시아, 북한 동맹 대 한미일 동맹, 즉 과거의 냉전 체제로 한반도를 돌리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냉전 체제는 결국 군사적 대결로 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미국 군산복합제의 이해관계인데 이런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반도체, 전기차, 뭐 이런 배터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거냐? 받아낸 것도 없죠 뭐. 그게 없이 또 일방적으로 미국이 하는 대로 하는 거라면 네. 대한민국의 국익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100번 양보해서 보수 정권이 그렇게 가는 것을 내가 모른 척 해준다 하더라도 그럼 얻을 경제적 이익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본을 상대로 해서 얻어온 경제 이익이 없고 미국 가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완성된 거에 대한 칭찬은 이념적으로 받되 배터리 전기차 공장이나 반도체 문제에 대한 보조금 등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해결해 오지 못하면 또 망한 거예요. 해달라는 것만 해주고 얻어오는 게 없는.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결과가 지켜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음모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김기현 네. 대표가 첫 일성이 뭔지 아세요? 네. 종북 척결 특위를 만들겠대요. 그러니까요. 간첩 누가? 얘기를 김기현이 아, 당대표 간첩- 되자마자 종북 척결 특위를 만들겠대요. 간첩 관련된 TF를 만들겠대요 당연히.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간첩 관련된 TF를 만들겠대요. 근데 거기 나하고 내통하는 간첩 의원들 많은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지금 미국 관료하고 의원들 사이에서 네. 네. 한국 정부는 왜 이렇게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된 이런 산업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북한 간첩에 아니, 관심 많고. 뭔가 이 정상회담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성과가 안 나올 것으로 크게 좀 예상이 되고 진짜 근데 성과가 안 나온다면 이제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외교부 좀 외통 일을 하니까 네. 외교부에 있는 직업적 외교관들한테 슬쩍 좀 물어보면 사실은 이번에도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소극적이었어요. 성과를 지금 바로 내기 어려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교부가 당황했다. 근데 이 패턴이 박근혜 대통령 때 제가 또 그때 공교롭게 국방위를 하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지소미아 등 네. 네. 이 그때도 외교부는 반대했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당시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때 밀어붙인 사람들이 지금 다시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같은 패턴이에요. 네. 굉장히 참 걱정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의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정치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치적 이득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외교부의 전문 관료들이 모두가 반대하는 일을 이런 엉터리로 처리하는 이유가 뭘까? 바보라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게요. 오늘 아까 제가 언급했던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외교부 관리들은 최소한 좀 사과에 대한 명백한 표현을 좀 받아주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뭐 지금 단호하게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일
장외 집회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이 문제는 그냥 한두 번 거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 아주 굉장히 큰 국익 이런 거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이 내일 장외로 나갑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일 굴욕 외교 규탄 대회를 엽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박진영 부원장님 여기서 잠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면 네네. 저기 통일통이 의원 오셨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TSMC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도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국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요. 원래 대만에 보면 늘 긴장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긴장을 고조시킨 건 과연 누군가? 그리고 그 긴장의 고조로서 이 신냉전으로서 산업적 이익을 갖고 가는 게 미국이 아닌가라는 수많은 의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한국의 이익과 대만의 이익과 때로는 반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물론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 하에서 외교 정책을 합니다만은 자국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빨리 국회에 들어오셔갖고 말씀하셔. 예,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은 잠시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계속해서 외치는 이동영 작가님은 잠시 후 2부에서 뵐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1부하고 2부 사이에 뭐예요, 저희가? 1부하고 2부 사이에는 네. 시청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아, 그럴까요? 자, 지금 자연스럽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서유에는 600여 분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박주민 TV에도 저희도 6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어머니 좀 한쪽으로 좀 몰아볼까요? 민서유 쪽으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민서유